건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슬로우 퀵, 슬로우 퀵이라는 그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회전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전이 잘 되는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슬로우 슬로우 퀵이라는 스윙을 할 거예요. 임정재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네. 임성재 선수가 슬로우 킥의 스윙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슬로우라는 그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이유는요. 슬로우라는 어,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과 팔과 몸통과 지면의 연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천천히 하는 이유는 신체를 클럽하고 몸하고 지면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구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한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리 들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죠. 아니면은 아웃으로 나가게 되고 아니면은 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자꾸 몸을 이쪽으로 밀어내게 되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성재 선수의 스윙을 따라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슬로우 퀵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슬로우 퀵. 음. 좀 비슷했나요? 네. 네. 아까 봤던 영상하고 좀 느낌이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슬로우 퀵 스윙에서 슬로우 구간에서는 클럽과 팔과 몸통과 지면의 연결이다. 그러면 이 동작을 지면을 더 잘하시려면 이렇게 한번 쉽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뭔가 하나 들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움직여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아랫배가 아리아리하고 뻐근한 분이 있으면 연결이 된 거고요. 이렇게 그냥 하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속도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속도 제어를 코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임성재 선수의 루틴 영상을 음.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어떤 동작을 해서 몸에 연결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임성재 선수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오,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한번 살짝 앉아. 아. 네, 예, 살짝 마지막에. 앉죠. 예. 그래서 루틴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슬로우 테이크어웨이를 힘을 뺀 상태에서 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루틴을 해요. 발을 움직이고 엉덩이를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런 동작을 하죠. 여러분들도 사실 저런 동작이 사실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작 백스윙만 치우치지 마시고 임성재 선수처럼 슬로우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테이크어웨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앞뒤 셋업과 좌우 셋업이 있죠. 그래서 엉덩이를 약간 내렸다가 올라오는 거는 앞뒤 셋업이 되겠고요. 스탠스를 움직이는 거는 좌우 셋업. 그래서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또 우리 분석 영상 한번 아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임성재 선수의 스윙의 또 특징. 백스윙을 보면요. 왼팔 빨간 선, 오른팔 노란 선. 약간 왼팔이 아래에 있고 오른팔이 위에 있죠. 이제 저런 경우에는요. 이제 슬로우 테이크어웨이를 하면서 페이스 면이 공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재 선수의 지금 스윙의 특징을 보면 이 부분에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약간 투 플레인, 그러니까 회전으로 오다가 약간 위로 올리는 업스윙을 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회전이 잘 되는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성재 선수는 절대 과도하게 어깨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회전으로 오잖아요. 토 라인에서, 그러니까 발끝 그 라인 선상에서 바로 올라오면서 그 샤프트를 세우는 과정에서 몸속에 꼬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힌지를 하고 탑스윙을 만드는 동작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오다가 여기서 이제 위로 든다는 얘기죠. 네, 위로 바로 올라오면 그때 어깨 나머지 회전도 되고 네. 근데 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왼팔이 아래에 있고 오른팔이 위에 있기 때문에 몸을 여기서 확 꼬았다가 내려오는 거죠. 약간 표현하면
스탑앤고 멈췄다가 내려오는 선수의 반대의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백스윙 임성재 선수의 시작은 테이크어웨이부터가 아니에요. 토우 라인부터 스윙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백스윙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공 있는 데서부터 백스윙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위치, 지면과 평행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내가 스윙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임성재 선수의 약간 투플레인의 회전과 업스윙, 회전하고 스윙의 하프에서 업시키는 동작, 요 동작을 좀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회전은요, 겉으로 도는 회전이 있고요, 안으로 도는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겉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임성재 선수는 여기까지는 천천히 하면서 큰 회전을 만들어내는 듯 했지만 샤프트 올리는 요 텐션으로 몸의 꼬임을, 코어의 비틀림을 만들고 다운스윙을 했죠. 그래서 이제 퀵 슬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임성재 선수는 저렇게 했는데 임성재 아닌 사람이 따라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슬로우, 퀵.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요, 집중을 딱 여기까지만 해요. 저는 슬로우, 퀵.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 근데 탁 이렇게 했을 때 느낀 게 거리가 많이 가 갑자기. 왜냐면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내가 정확히 한다면, 여기까지만 정확히 한다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인 데까지만 정확히 한다면 이 위치에서는 샤프트가 세워지면 코킹 혹은 힌지가, 힌지 여기 손목 보이죠? 힌지도 되고 콕도 되고 콕 플러스 힌지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탑에서 멈추는 동작이 아니고 샤프트가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바로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샤프트가 세워지면서 다운스윙을 한다. 이런 스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크어웨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세요. 백스윙 하실 때 몸통이 클럽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 몸통인 클럽이지 몸통 안에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오른쪽을 뒤로 보내면요, 여기에서 스탑 했을 때 왼팔이 아래고요, 오른팔이 위에 있죠. 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떤 팔의 위치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 여기에서 팔꿈치가 이 밑에 있고 왼팔이 위에 있으면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이쪽이 들리죠. 그래서 임성재 선수의 어깨 기울기는요, 어깨 기울기는, 그리고 페이스 면은 어디로 결정된다? 왼팔은 아래, 오른팔은 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깨에다 체를 살짝 대볼게요. 그러면 어깨 기울기가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힙 기울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임성재 선수의 측면 영상 봤을 때 아까 전에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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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어깨 회전은 임성재 선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90도 정도의 회전 혹은 85도 정도, 적당한 정도의 회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왼팔 아래 오른팔 위가 슬로우라면, 이번에 여러분들 퀵, 이 부분은 이렇게 연습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퀵, 여기서 하프에서 무조건 멈추세요. 멈추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콕이나 힌지를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샤프트를 그냥 세우고 피니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쿠킹이나 힌지에 대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없이 생각 그냥 없이. 클럽만 없이. 세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핵심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왼팔 아래 오른팔 위라고 했죠. 그럼 어깨 기울기 나오고 힙 기울기 나왔다고 했죠. 여기서 샤프트를 세우고 탄력적으로 세워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가속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구간에서 가속이 일어나야 돼요. 가속을 하면서 보세요. 스윙. 이러면 탑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렇게 뭔가 이런 로딩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레그, 뭐 딜레이 힛, 뭐 힙을 쓰고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토 라인에서, 그 지면과 평행의 라인에서 샤프트를 세웠다 하니까 코킹이 저절로 됐고 헤드가 살짝 넘어가서 탑 도착하기 전에 되돌림. 그럼 여기서 세우고 이렇게 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성재 선수의 스윙을 따라하면요, 본능적인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물리적인 약간 인위적인 구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토 라인에다 맞춰 놓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오른 손목을 보면요. 손바닥이 약간 지면 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럼 손목을 대로 제껴 볼게요. 이렇게. 요게 힌지예요. 힌지. 그러면 샤프트를 세우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힌지를 한 게 아니고요.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샤프트를 세우면 저절로 된 거죠. 코킹 힌지가 다 되는 거네요. 힌지가 다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코킹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코킹은 이렇게 되는 게 코킹이죠. 손목이 위로. 네. 그러면 힌지 플러스 코킹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힌지 코킹은 이게 콕이었잖아요. 힌지는 이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비스듬히 5대 5로 힌지 코킹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트랜지션. 그럼 요렇게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치냐면 요 위치에서 그냥 제가 좀 불안하더라도 세웠다 쳐볼게요. 음. 근데 아예 지금 끊어서 방금 치셨네요. 네, 방금 동작을 보면 제 어깨턴 별로 안 했어요. 네. 어깨턴이 별로 안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회전이 잘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어깨를 돌리려고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막 돌렸던 분들 있죠. 공 안 보이는데 돌리는 분들 있죠. 임성재 선수의 스윙을 한번 다시 보세요. 어느 정도 회전을 하냐면 내가 편안하게 회전할 수 있는 만큼 단 에너지를 여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많은 회전보다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위치 에너지적인 힘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무조건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현호 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성재 선수도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최대한의 샷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요걸 또 잘 알아야 네. 되겠어요. 또 네. 아이언도 알려주셨는데 드라이버도 좀 비슷한 개념이죠. 임성재 선수의 드라이버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배우신다면 정말 앞으로 솔직하게 설명드리면 영원히 드라이버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왜냐하면 임성재 선수의 사실 스윙의 전체적인 동작을 배운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낮은 티, 높은 티예요. 수치적으로 아. 얘기를 하면 30mm의 티 높이는 낮은 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45mm 혹은 50mm 정도, 50mm면은 높은 티. 여러분들은 한 5cm면 높고 한 3cm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제가 굉장히 낮게 티를 꼽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드라이버 배우시다 보면 뭐 올려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드라이버 샷은 무조건 내려치는 동작이 첫 번째예요. 내려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올려치고 내려치는 동작을 일단 좀 잊어주셔야 되는 게 결과물이에요. 내가 볼 포지션을 왼쪽에 두면 뭐 내려오다 올라가고 하겠죠. 요건 일단 접어두고요. 무조건 티를 낮게 해놓고 내려쳐 볼게요. 일단 여기서 백스윙을 했다가 티를 낮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려쳐야죠. 보세요. 백스윙 했다가 내려쳤어요. 이렇게 내려치면은 여러분들이 임성재 선수가 추구하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요. 힘이 없으세요. 근데 이 힘이 없는 어르신께서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뭐 60대 이상, 70대 이상이 되겠죠. 티를 이만큼 높이고요. 올려치는 동작을 해서 공을 잘 띄우고 잘 간다고 하셨을 때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유지를 못 합니다. 왜냐면 티를 높이 꽂고 올려치는 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탑 위치에서 힛 다운에서 분명히 채를 무게를 이렇게 약간 내려놓는 힘을 이용해서 결과물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려치는 게 좋다고 하면 계속 올려치다가 오른쪽으로 그냥 공이 밀려버리거나 또 이렇게 밀리다가 이게 풀려가지고 찍어쳐가지고 이게 스카이볼 나는 동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성재 선수의 한번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페이드를 치는 선수죠. 그럼 여러분 페이드를 왜 칠까요? 페이드를 왜?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마추어 경기를 나가고 뭔가 성적을 내려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하셔야 돼요. 똑바로 치는 거는 안 돼요.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골프를 진짜 잘 치기 힘들고요. 나는 왼쪽으로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티를 낮게 꼽으면 아무래도 두 가지가 결정이 돼요. 스윙 클럽 데이터상 내려치는 궤도가 나오고요.
내려치는 궤도는 약간 아웃사이드 인에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주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페이드 치기가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내려치는 어택 앵글이 많아지니까요. 그럼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내리면 예쁜 페이드를 페이드. 이렇게 제가 예. 치는 자세가 저렇게 구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연습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덮어칠 거예요. 아, 덮어치면 안 되는데. 네, 페이드를 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서 칠 거예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티를 50mm로 올리세요. 5cm 이상. 그럼 제가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덮어칠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걸 뭐 이렇게 덮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티 더 높이셔도 돼요. 이미지를. 그럼 제가 티를 이렇게 올렸더니 공에 제가 한번 요런 에이밍이 되죠. 공의 뒤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뒤를 보면은 요렇게 치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귀가 내려오고 뒤에서 헤드가 나가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티를 낮으니까 끌고 들어오는 힘이 커졌고 티를 높이니까 헤드가 나가는 힘이 커졌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에서 올려놓고 쳐볼게요. 근데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탠스를 넓히면 큰일 나요. 넓게 하면 찍어치게 돼요. 이게 좁게 하고 제가 올려 쳤을 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샷. 올려 쳤어요. 그런데도 예쁘게 페이드 나면서 네. 턴도 많이 나오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올려 치면 거리도 많이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려 계속 티가 올라가다 티를 낮출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서 오른쪽 허리가 무릎이 들어오고 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열려 버려요. 열리니까 오른쪽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티를 너무 높였더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티를 낮추고 올리는 걸 잘 적절히 조화롭게 하셔야 돼요. 티를 낮춰서 내가 치면서 나갔던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또 페이드보다는 드로우 성향을 갖는 네. 공의 뒷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치는 이런 동작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낮은 티를 만들어서 내려치는 힘을 만들고요. 그런데 낮은 티를 계속했더니 몸이 나갔어. 그러면 티를 좀 50mm로 올려서 나갔던 몸을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 낮은 티와 높은 티를 했다면 평균 티 높이 45mm로 돌아오는 거예요. 45mm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이 티를 꼽는 높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마추어 분들께 좀 추천하는 티 높이는 내가 사용하는 티보다 낮게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드레스 한 다음에 공이 티가 낮기 때문에 약간은 내려주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왼쪽이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페이드 치는 이미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페이드를 친다고 생각을 해도 티가 낮을 때는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평균적으로는 평균이나 낮은 티를 쓰다가 아 내가 여기선 좀 높이고 쳐야 되겠다 이 정도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퍼블로와 다운블로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물이다. 내려치는 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